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9월 7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늘 9월 7일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좀 잡음이 섞여 들어가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은 좀 뜨겁죠. 가을볕이 장난 아닌데 온도도 막 30도 넘어가고, 근데 오늘은 조금 습도가 없네요. 건조하고 그래가지고 바람도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 좀 선선하고, 에어컨 바람 안 쐬도 버틸 수 있을 정도, 간만에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여기서 기온이 한 2, 3도만 더 떨어지고, 마음 같아서는 한 4, 5도 4, 5도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진짜 나들이 가야죠.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뭐가 또 뿅 하고 왔는데. 그러네요. 지금 약간 저희 같이 스터디하는 그룹에서도 의견차가 좀 많이 나눠져요. 지금 하락장이냐 아니면 상승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냐. 상승장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저 주돈이 생각하기에는 하락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로 지금 이게 차트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덕지는 없지만, 나스닥이라든지 지금 유럽이 이번 주 오늘 내일,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내일 금요일 이거래일이 남았잖아요. 오늘 저녁 내일이면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차트상에서 그런 게 좀 보이고, 그죠? 미국도 조금 어저께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죠? 미국 전체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애플이 떨어졌으니까 하락을 했겠죠. 근데 별반 지금 상황에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겠다? 약간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주돈도 비중을 계속 지금 고버스를 30%를 올라탔는데, 이거를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나 막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거는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요, 우리 증시를 보기 전에 어제 미국 증시를 한번 봐야 돼요. 미국이 어저께 다우가 0.5, S&P가 그죠? S&P 500이 0.7, 그 다음에 나스닥이 1.06. 요건 이제 선물이니까, 그죠? 요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근데 어제 나스닥을 보는 게 아니라 나스닥이 1.06까지 빠지고, 그죠? 그랬는데 뭘 봐야 되냐면 애플을 봐야 돼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요렇게만 봤을 때는 나스닥 저거 절대 꺼지지 않는다. 애플이 이렇게 뻗쳐 올라가는데, 그죠? 가장 탑이 되는 주식, 그러니까 상위 주식 한 5개 정도가 그냥 뻗쳐 올라간다 그러면요, 이 주가 지수는 그렇게 쉽게 꺾이질 않거든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애플이 자고 일어났더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어저께 애플이 3.5%, 마이너스 3.5%. 요게 왜 이렇게 떨어졌나 해가지고 살짝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중국에서 이제 애플폰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알아봤더니 애플폰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외산폰 쓰지 말라고. 중국 화웨이에서 무슨 스마트폰 하나 나왔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성능이 좋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쓰라. 그래서 그거 어떡합니까? 공무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써줘야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빠졌다, 안 빠졌다? 근데 주도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같은 장에서, 지금같이 투심이 약하고 불안한 장에서는요, 빠지고 싶으면 이유가 붙는 거예요. 주가 오르고 나서 이유가 붙는 거고, 주가 빠지고 나서 이유가 붙는 거지,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릴 타임이었어요, 지금. 근데 마침 그게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좀 과하게 내리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 상태였다면 그 뉴스 별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단결이 잘 안 돼요. 애플 쓰지 마세요. 그래도 애플 안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나이키 사태 한 번 있었잖아요. 나이키 매장 불 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불 내는 사람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나이키 잠바를 입고 불을 내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잘 안 뭉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우리처럼 어떤 기업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기업 물건을 불매 운동을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타격이 큰데, 일본 놈들도 그렇고 중국 놈들도 그렇고 그렇게 단결이 안 돼가지고 별 타격이 없습니다. 쟤네들이 진짜 중국 애들이 어떤 기업을 죽이려고 그러면 공산당이 먼저 나서가지고 그 기업을 죽여버려요.
국민들은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단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뭐 옛날에 롯데도 있고 그랬잖아요. 많이 거기서 철수한 이유가 그러잖아요. 공산당 애들이 하도 못 살게 그래가지고 철수한 거잖아요. 그죠? 장사 잘 됐어요. 그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물건 그렇게 사고 싶어 해서 안달복달 났는데 중국 공산당 놈들이 그렇게 못 살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수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애플을 죽인다 그러면 공산당이 나서가지고 작정하고 죽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냥 말 한마디 한 건데 그냥 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냥 그런 격이에요. 근데 과하게 하락을 했으니까 이 하락분이 오늘 중으로 요게 상쇄되는 어떠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야 요거 좀 애매하다. 그죠? 애매한 음봉이 나왔다. 근데 요거는 모르겠다.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올까라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 주식이라는 건 모르니까 이거를 밀어냈던 어떤 세력이 있다 그러면 이걸 빌미로 해서 더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첫 번째 나스닥은요. 애플이 오늘 상승하는지 상승 못하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죠? 그것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가 뭐 아직까지도 뻗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뭐 뻗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조금 꺾였다? 아주 애매하죠.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뻗는 힘이 좀 약해졌어요. 그죠? 이게 제가 이제 고버스 산 이유는 지금 우리 환율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높고 환율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문제가 뭐냐? 달러 지수가 엄청나게 솟구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달러 지수 하나 보고 고버스를 산 거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내적인 문제가 그죠? 내부적인 문제가 뭔가 있다 그래도 그거야 뭐 그냥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크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터지겠죠. 골마 언젠가는 터지겠죠. 근데 내년 4월 이후에는 터지지. 그죠? 선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미국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지금 기름값,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게 인플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가지고 반신반의하죠. 이 유가 올라가는 거. 근데 유가 올라가는 거는요. 미국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인플레가 걱정할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직접탄이에요. 환율 높죠. 유가 높죠. 다 작살나는 거지. 장사 안 돼. 그죠? 물가 난리 났어. 사람들 대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한국은행장이 미치겠다고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 그죠? 그런 상태에서 유가도 올라가, 환율도 올라가. 그죠? 우리는 중간재를 만들어야 돼요. 중간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스닥은 애매해요. 근데 요게 왜 애매해졌냐? 그냥 뻗쳐 올라갔어야 되는데 왜 꺾이지? 그죠? 왜 꺾이지? 그죠? 근데 그게 또 61선이야. 애플 꺾인 61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애플이 무너져가지고 61선 미만으로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얘 이상하다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양봉이 싹 나온다?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우리는 만약에 미국이 올라간다 그래도 따라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오늘 외국인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 달러죠, 달러. 얘 이렇게 뻗쳐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가 강달러가 돼요. 지금 105까지 가게 생겼어요. 104.8인가요? 104.9. 104.9예요. 이거 105까지 가게 생겼어요. 이거 올라가면요. 이머징 다 작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머징에 있는 독들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지금 우리나라 상승하기를 바란다? 아시아 증시 상승하기를 바란다? 야,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근데 환율은 한 템포 느리다는 거. 그죠?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한번 크게 터질 거예요. 누적돼가지고 터지는 게 더 세게 터질 수도 있죠. 그래서 고퍼스를 조금 사는 거고. 그죠? 만약에 이 환율 문제 때문에 우리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요. 비중을 더 실어야죠. 근데 지금은 좀 반신반의예요. 왜? 차트상으로도 야, 요게 살짝 걸려 있거든요. 그죠? 살짝 걸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환율이 그죠? 달러가 그냥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높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달러 지수가 강세다 그러면요. 달러 유로와 유로 달러죠. 유로 달러도 지금 강세가 된다는 거거든요. 약세가 된다는 거거든요. 유로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유럽이 안 좋아지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본 거예요. 그동안에 유럽이 희한하게 참 횡보를 했잖아요. 그죠?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횡보를 했는데 이상하게 상승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다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 왜 여기서 멈췄지? 여기서 떨어지네? 떨어지는데 이거 떨어지는 음봉 보세요. 힘이 굉장히 없죠. 그죠? 야, 200일선이네. 요거 200일선이에요. 야, 희한하게 200일선이 여기 딱 걸린 거예요. 오늘 만약에 얘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지금 유럽은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뭐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유로스톡스 요것만 보니까 요거 무너진다 그러면 요 유로스톡스 차트만 봐서는 굉장히 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악재가 돼버리는 거지. 얘 이제 다시 상승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해 있는 메이저들은 야 이제는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들어. 이제 빼야 돼. 라고 하는 어떠한 지지선들을 다 뭉개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애매해요. 차트가 참 애매하죠. 오늘 유럽이 다시 주가가 버팅겨가지고 살아나려 그러면요. 이거 양봉 나와야 돼요. 지금 쭉쭉쭉 양봉 나오네요, 지금. 어디 갔냐? 0.2까지. 아까 0.5까지 빠지더니 0.2. 근데 이것도 미국장, 본장 열려봐야지 이게 또, 이 상황이 나오겠죠. 애매하다. 선물은 어떨까요? 유럽 선물. 유럽 선물. 뭐 유럽이 좋았다 그러면 항생이 또 저렇게 꼬꾸라지지도 않았겠죠. 선물을 보면 선물도 다 파란색이네. 유럽 본다 그러면 독일 0.24 아주 그냥 약보합에서 왔다리 갔다리거든요. 독일도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그죠? 이게 줄어드는 거로 설정을 안 해놨네. 그죠? 여기가 얘도 똑같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거 저점인데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저점. 그죠? 저점. 같이 꼬꾸라지고 있어요. 유럽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점을 깨고 얘처럼 저점을 깨고 밑으로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된다. 얘도 이런 상태면 이게 추세가 형성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꺾어버려야 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응? 그죠? 추세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보는데 여기서 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0일선까지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횡보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평선 만나면서 푹 빠지고 이평선 거진 다 모였을 것 같은데 얘는 그죠? 이평선 모였죠? 여기 보시면 이거 지워버리고 지워져봐 이렇게 그죠? 이평선 그죠? 여기 벌써 이때부터 모였죠? 그죠? 이평선 밑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유로스톡스 거래량이 좀 된다 그러면 유로스톡스 ETF 공매를 좀 치는 것도 지금의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모여있을 때 제가 이평선 모여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 좀 비중 실어가지고 이 지금의 유럽의 어떠한 그 경제라든지 그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요거는 상승보다는 하락의 비율이 더 클 것 같아. 비중이 더 클 것 같아.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공매를 쳐놓고 기다리면요. 어느 순간에는 이 상태에서는 진짜 위로든 아래로든 둘 중에 하나인데 위로 뻗치지는 않을 거죠. 밑으로 뻗칠 때 굉장히 크게 뻗치거든요. 근데 유럽만 만약에 그 밑으로 뻗친다, 어느 쪽으로 뻗친다 그러면요.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은요. 그래서 지금 보포스 비중을 조금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거진 뭐 10%, 20%에서 살금살금 보면서 이평선 늘어나는 거 보면서 왜 지금은 큰 폭락이 나오기가 힘든 장이거든요. 애매한 장이에요. 크게 상승하기도 힘들지만 크게 하락하기도 힘든 그런 애매한 장인데 지리하게 가면서 사람 죽이는 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에서 만약에 어떠한 시간이 지나고 이평선이 이렇게 횡보를 해가지고 만나고 그죠? 그러고 나서는 언젠가 한번 크게 한번 터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유가도 그렇고 원자재 한번 잠깐 볼게요. 그동안에는 유가 이런 거 좀 신경을 쓰지 말자 그랬는데 이거 밖에서 그냥 창문에 놨더니 빵빵빵 거리고
이거 제가 사는 아파트가 좀 구형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층에다 다 세워놔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죠? 1층에다 차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다 웃긴 건 뭐냐면, 아니 이런 얘기해도 되나? 아니 좋은 차들은 그러니까 좋은 차들은 어휴, 잠시만요. 빨간불 들어왔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렇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까먹었어요. 여기, 우리 아파트 많이 낡다. 낡은 아파트에 낡은 아파트.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아니, 좋은 차들 있잖아요. 좋은 차들은, 옆에 또 지하 주차장 있는 그 아파트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거기다, 어떻게 거기 주차장을 거기다 갖다 놓나 그랬더니, 부모님이 여기 사시고,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요 옆에 신축 아파트에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차들을 다 그쪽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1층이 너무 복잡하니까. 아이고, 참. 그래도 이 후진 아파트, 이 아파트만 보면 참, 여기 한데, 요 밖에만 나가도 강도 있고, 참, 여기 살기는 좋아요. 그렇다는 거, 근데 뭐 쓸데없는 얘기 없고. 그렇다는 거. 그리고 지금 봐서는, 그리고 오늘, 장 시작하면서 니케이도 그러고 호주도 그렇고 호주도 급작스럽게 빠졌거든요. 니케이도 그러고 니케이도 이 장중에는 잘 버티다가 후반에 훅 떨어졌거든요. 요 5분봉 한번 볼까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9시 7일 9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건 없네. 호주는 시작하자마자 훅 빠지고. 이머징이 지금 달러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 저거를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분명히 이 달러 지수에 대해 가지고 요거 분명히 요거를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확인하고. 달러 지수만 좀 꺾여진다 그러면요. 저도 이제 고포스 정리해야죠. 그죠? 고포스 사실 별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장 딱 봐서는 우리장도 2평 다 모였어요. 한 방 터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더니 그동안에는 재미없다, 심심하다, 외국인들만 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어느 곳으로든 한 방 터지는 기간이 나와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애매하죠. 근데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느냐? 지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14, 15일. 14, 15일. 오늘 목요일 끝났습니다. 내일 금요일. 하루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에요. 월, 화, 수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우리는 목요일 날 결정이 되고 그죠? 미국은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날 결정이 되죠. 선물 옵션 만기 내 마녀의 날이에요. 분명히 이날 가까웠으면 아주 그냥 그 방송에서 난리 피울 거예요. 요거 지나고 나서 어느 쪽으로 뻗쳐나가요. 왜? 2평이 수렴이 되잖아요. 그죠? 2평이 모였어요. 2평이.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주가가 빠지거나 오르거나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죠? 요거 한번 터지면요 크게 터져요. 위아래로. 만약에 아래로 터진다 그러면 진짜 세게 터지는 거죠. 위로 터진다 그러면 상단은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래로 터진다 가지고 만약 아까 전에 그 유럽처럼 200일선 얘마저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요, 한 230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240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230까지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잘 확인을 해야 돼요. 무조건 지금 고버스다, 무조건 레버리지다 할 수 없는 게 외국인들의 행태죠. 오늘도 장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저기 했는데 외국인들 보세요. 선물 이게 뭐야? 73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꿈쩍 안 했어요. 그죠? 막 2,000개까지 팔다가 또 한 1,000개 사다가 그죠? 왔다 갔다. 그죠? 현물 350개. 그나마 뭐 한 1,000개 됐었나요? 오늘? 1,000개도 안 넘어갔었어요. 많이 된 게 600억, 마이너스 600억. 여기서 와리가리. 그죠? 근데 팔 놈은 팔고 살 놈은 샀겠죠? 그러면서 뭘 사드렸냐? 삼성전자 오늘 130만 주 많이 사드렸어요. 하이닉스 또 20만 주. 그죠? 반도체 쪽으로 조금 매기가 들어가는데 하이닉스는 아니라 그래도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는 약간 야로가 있죠. 옛날에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그 저기 뭐야 에코프로를 샀다라는 그런 루머도 있었고 지금 에코프로를 팔아가지고 아니면 2차 전지를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로 다시 그 예전에 빵꾸 난 거 그거 빵꾸 난 거 그거를 이제 그 메꾼다는 뭐 그런 루머도 있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들어온다. 근데 돈이 들어오는데 지수가 안 올라간다. 더 이상하죠. 그죠?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거 솔직히 주도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아래가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아래가 막혔든 뭐 안 막혔든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차트상으로 보면요. 만약에 지금이 꺾어지는 시기다 라고 한다 그러면 크게 빠져요. 네, 크게 빠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고포스를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포스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왜? 위에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상단이 막혀 있으니까. 이거 절대 못 뚫습니다. 이거 뚫으려고 그러면요. 어느 정도로 돈이 들어와야 되냐면 외국인들이 진짜 한 4, 5천억? 이거를 한 일주일 동안 떼오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매집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번 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집이 들어왔어요. 매집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적어도 1에서 2조 정도는 매집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와리가리 하면서. 매집이 일어나는 거 그거 확인하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왔어? 그렇다 그러면 뚫고 나가겠네? 이 느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 덜 팔고 많이 매집하고 조금 팔고 많이 매집하고 조금 팔고 이게 외국인의 패턴이었잖아요. 그죠? 많이 매집하고 조금 팔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순식간에 20조를 땡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 패턴이 나와야 돼요. 근데 패턴이 나오다가 좀 애매해졌죠. 왜 그러냐면 많이 사질 않았어. 그래도 괜찮아. 그동안보다는 많이 샀으니까. 그죠? 3일 샀네. 아이씨. 애매하네. 그죠? 3일 동안 이거 얼마 산 거예요? 한 9천억? 야, 여기 아주 그냥 지리하게 이거 뺄 때는 그냥 어마어마했었는데. 그죠? 애매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이게 예상 시나리오긴 한데 이게 주식은 예상하면 안 되지만 추세가 없으니까 14, 15일 지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어떠한 반응이 오는지 그걸 보고 따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 14, 15일 지나고 아니면 당장 월요일부터 11일부터 주가를 쭉쭉쭉 빼준다. 외국인들이 전부를 막 5천억씩 막 팔아버린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곧버스 올인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선물 옵션 만기까지는. 아니면 저기 14일 날 그 전에 주가를 많이 충분히 빼놓고 뭐 18일부터 다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거. 그러면 18일부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언제쯤 사는지, 지금 사는 게 연속적으로 사는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로 연속적으로 사다가 지금 끊긴 거고요. 어디 갔니? 그죠?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사다가 지금 끊긴 상황이에요. 그죠? 내일이라도 외국인들이 2천억, 3천억 또 사들인다 그러면 상황은 또 확 바뀌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일단은 유럽이 양봉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유럽 분명히 이거 해결해야 돼요. 오늘 만약에 유럽이 큰 폭으로 빠진다, 얘 큰 폭으로 빠져가지고 이 200일선 미만으로 떨어진다,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스닥이 아니죠. 애플이 어제 마이너스 3.5%짜리 애플이 이 음봉, 이거 다시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려고, 그죠? 추세는 꺾이지 않았으니까. 이거 추세가 꺾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죠? 근데 오늘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추세 꺾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애플은 무조건 오늘 양봉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애플 음봉 나오고 유럽이 200일선이 깨진다 그러면요. 내일 고포스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도는요, 현재, 고버스 마이너스 30%고요. 고버스 해지하는 라인은요, 저 주도는 처음에 살 때부터 여기로 해놨어요. 61선. 지금 61선 계속 내려오잖아요. 61선 뚫고 올라가면 고버스는 해지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데서는 좀 그러는데, 근데 미국도 지금 그 투심이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왜 애플 하나가 버팅기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걸 가지고 이제 주위에 여러 주식들이 같이 파생돼가지고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일단은 애플이 꺾였다는 거, 그게 하나 큰 악재가 아닌가. 근데 애플이 꺾인 악재 뉴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 문제인데 중국에서 이제 애플 폰을 뭐 사지 말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겠습니까? 뭔가
뭔가 빼고 싶으니까, 아, 이제는 그만 밑으로 빼고 싶으니까 그래서 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향, 뷰 이런 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